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그리고 우리 농어촌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보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 영상 보니까 휴가 가고 싶죠? 저도 정말 가고 싶은데요. 관련한 이야기,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그리고 이끌어갈 대통령들은 어떻게 휴식을 취할지 한번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우섭 전 청와대 선임국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들의 휴가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국내에서 쉬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들의 유명한 별장들은 두 개가 있습니다. 저도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휴가지를 갔었다는 저도입니다. 남해에 있고요. 청해대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청와대다 그래서 대통령 여름 별장으로도 쓰였었고요. 청남대 지금도 뭐 공식적으로는 여름 별장입니다. 네. 청남대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뜻입니다. 충청도 쪽에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네 분의 전 대통령이 청남대를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야 필요 없어. 도민들에게 반환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별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 휴양소도 있고요. 지방 모처, 항상 이 모처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방 모처에서 쉬셨다고 하는데, 자, 이현종 의원. 네. 여기가 저희가 말씀드린 이 장소 말고 대통령들도 휴가 가시는 장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의 휴가는 제일 네. 중요한 이제 경호 문제가 있어요. 경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정된 이제 그 대통령 휴양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있는 청해대하고 청남대 네. 이 두 곳을 이제 주로 많이 가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 갈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짬짬이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짧게 이제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워커힐 호텔에 빌라가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 그쪽에 빌라요? 가면 단독 빌라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잠시 이제 어떤 뭐 1박 2일이나 뭐 이 정도 이제 쉬시다 오시는 네. 경우가 있었고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개인 주택에 가기는 굉장히 좀 꺼리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어디 딴 데로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들 같이 뭐 캠프 데이비드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대통령도 좀 휴가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 뭐 저도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없앤다고 그랬고 예. 청남대는 이미 국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대통령은 이제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백악관에서 이제 떠날 때 백옥관 닫혀 있는 곳이다. 근데 난 탈출한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은 저희 YSL 휴가법부터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YSL 휴가법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도대체 어디 청남대가 보통이었지만 또 딴 곳도 찾은 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YS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청남대를 많이 가셨어요. 네. 청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가 대청호 옆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이제 대통령 휴양 시설과 함께 이제 골프장이 한 9홀 규모로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이제 워낙 치니까요? 장소가 근데 YS는 골프 안 칩니다. 아, 그래요? 골프 안 치고 YS는 이제 옛날에 뭐 JP가 쳤긴 했지만 골프를 네. 치라니까. 조깅, 오로지 조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당시 청남대 골프장 주변을 조깅하는 것으로 주로 많이 이제 쓰셨어요. 골프장을 뛰면 몇 킬로 그렇죠. 뛰는 거예요? 골프를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일 사실은 저 YS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본인이 또 배드민턴 이걸로 이제 꼭 배드민턴이요?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YS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청남대가 있으면서 네. 예? 전국 구상을 많이 했어요. 전국 잠시만 구상이요?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군부 어떤 면에서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제 군인 출신 대통령에서 명문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개혁에 대한 그 압박감들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개혁의 이야기들이 다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YS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국정원, 안기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군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은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휴가 때였어요. 휴가네요. 그렇다 보니까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의 척결이란 등등 국정의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 휴가 때 은밀하게 여기서 기획이 되고 진행이 됐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디테일 부분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매일 2km 조깅할 때 도대체 누구랑 조깅합니까? 그리고 배드민턴 또 누구랑 치나요? 주로 이제 경호원들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경호원들 중에서도 네. 조금 이제 그 뭐 이렇게 배 나오고 이런 경호원들이 힘들어하고 예전 같으면 경호원들이 같이 뛰다가 뒤에서 그냥 퍼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YS 때 경호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여튼 이 달리기를 잘했고 예전에 뭐 클린턴 대통령 왔을 때도 아침에 조깅을 지금 했잖아요. 네, 지금 화면이죠? 이 특히 YS 같은 경우는 이 경쟁심이 심해서 경쟁심이요?
그러게요. 딴 사람이 자기 앞에 가는 걸 못 참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주 끝까지 열심히 달리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YS 같은 경우는 저거는 평생 단련된 거기 때문에 YS 조깅은 이거는 뭐 젊은 사람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단련돼 있었죠. 그랬구나. 예. 다음은 저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휴가법 한번 보겠습니다. DJ의 휴가법 어디 역시 주로 청남대 경치 좋은 청남대에서 주로 이제 책을 읽으셨고 산책을 하셨다고 하고요. 참모 교수들과 토론 보고서 탐독. 이 교수님들은 휴가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주요 전국 구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같은 것들도 구상을 하셨다는 거고, 광복절 기념사나 남북관계 구상에 몰두했다고 하는데, 이현종 의원이 DJ 시절에 청와대 오래 출입하셨잖아요.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DJ의 여름.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래 이제 그 고문과 그다음에 이제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교통사고를 예. 했어요. 이제 교통사고로 가정된 테러를 당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다리를 이제 저시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 이렇게 뭐 어디 걸어 다니시고 이런 건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주로 산책 같은 거라든지 산책이요. 그다음에 이제 옥중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독서 습관이 있습니다. 독서 습관. 그러다 보니까 휴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운동보다는 예. 그냥 가셔서 꽃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걷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독서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집권 내내 예. 사실은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청남대를 갔습니다. 아, 매년요? 네, 청남대를 가서 거기서 주로 이제 책을 정해서 보는데 책 같은 경우도 본인이 주로 미래학자들 책을 많이 보셨어요. 뭐 엘빈 토플러나 뭐 이런 책을 많이 보시고. 엘빈 토플러랑 직접 또 만나기도 그렇죠. 하셨죠. 만나기도 하시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예. 국정의 중요한 구상은 바로 아. 휴가 때였습니다. 네. 그 남북 정상회담을 사실 예. 거기서 구상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휴가 가 있어도 휴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관계자들은 전부 다 청남대 불려가서 대통령 직접 보고하기도 하고, 네. 또 일부 교수들 같은 경우는 청남대로 호출돼 가서 거기서 대통령 토론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이게 거기는 청남대 기자들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간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청남대에 불러서 이 대화하기가 상당히 좋은 장소예요. 했다. 그 대통령제 YS도 그렇고 DJ도 출입을 하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휴가 때 또 즐기는 특식 같은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건강한 보양식 같은 걸 즐겨야 되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주로 이제 그 해산물을 좋아하십니다. 목포. 네, 해산물 좋아하시고 이제 홍어. 홍어. 홍어 삭힌 거 말고. 원래 아, 그쵸. 김대중 생거 전 대통령 드신다면서요? 삭힌 걸 잘 안 드세요. 아, 그러니까 그러세요? 생홍어를 많이 네. 드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양대창. 네. 양대창. 네, 이 대창 같은 거 잘 드시고. 아, 여기 이제 단골집이니까. 네, 단골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비서들이 가서 직접 사오기도 하고. 예. 네. 주로 이제 그 육식 같은 거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이 영국 가 계실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원들이 예. 김 대통령한테 선물 주기 위해서 네. 홍어를 노량진시장에 직접 사서 사서? 그걸 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영국까지요? 영국까지요? 네. 그래서 김 대통령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예. 너도 나도. 나서 가겠다는 그런 또 해프닝이 홍어 풍기 현상이 있었겠네요. 네. 네. 야, 자,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봤고요. 다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휴가법입니다. 노 전 대통령 휴가법 어디 관저하고 군 휴양소 관저에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군 휴양소도 계셨고요. 무엇을 역시 독서 대통령이 되려면 조깅을 하거나 독서를 해야 됩니다. 노 전 대통령 휴가 철학 이거 무슨 말이죠? 시내에도 놀 곳은 많다. 서울 시티 투어인가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계셨던 당시에 행정관이셨던 서양호 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에 대해서 아주 깨알같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서양호 소장.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5년 동안 4번의 휴가를 갔습니다. 네. 마지막 2007년도에는 한 번. 왜? 네,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그 교민들이 피랍되는 네. 바람에 그 사태로 인해서 휴가를 취소했고요. 네. 4번 다 주로 관저 아니면 군 휴양소 그리고 2005년도 특이하게 평창에 예. 여름 휴가를 갔었는데 예. 주로 군 휴양 평창에는 왜 가셨을까요? 그 강원도에 거기 그 마을이 유명한 마을이 있어서 마을이요? 예, 아마 퇴임 후에도 봉화 마을을 꾸몄던 것처럼 예. 그 소문 그 모범 마을이 잘 되었다니까 아마 그곳을 가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군 휴양소나 이 평창이나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2, 3일만 다녀오고 나머지는 다 관저에서 지냈습니다. 관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은 네. 휴가를 차라리 업무를 보시는 게 배우찾을 텐데 휴가 기간에 내가 읽을 책을 소개해라 네. 그리고 그동안 밀린 보고서를 제출해라라고 해서 그동안 밀린 보고서. 예, 비서들은 더 고달팠고 특히 좀 상상. 특이한 게 바로 저 2004년도에 8월 휴가를 할 때 관저에서 잠은 자되 예. 서울 시내에도 놀 곳이 많으니까 이게 서울 그거구나. 시내 탐방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 그 창덕궁에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부인과 여사와 함께 산책을 하고 네. 특히
손녀가 탄 보행기를 직접 밀면서 아, 그 유명한 사진이 그때 나왔나요? 네, 창덕궁을 다니면서 그 관광객들이 놀래서 기념 촬영을 그 당시부터도 막 찍고 네. 그리고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 거공에 많이 예. 올 시기였는데 예. 일본 관광객들이 그 나라의 수상이나 총리가 예. 마찬가지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가 평일날 이렇게 고공을 거니는 거 보고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또 정조가 낮잠을 청했던 능산정 텐마루를 하고 있습니다. 능산정 텐마루요? 네, 거기에 앉아서 옛날 얘기도 하면서 그 즐거운 한때를 보냈고 특히 8월 6일 날은 호아마트홀에서 열리는 러시아 인형극을 보러 갔는데 인형극 보고 나서 재밌는데요? 감상문을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특히 인형극이다 보니까 청소년 관람객들이 아주 많았는데 팜플렛을 들고 와서 사인해달라 그래서 사인 공세하고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셀카라, 폰카라 그러는데 폰카요? 예, 그 휴대폰, 그 2G 휴대폰으로 많은 청소년들과 사진도 찍고 해서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청남대나 그 이런 그 대통령의 공식 휴가지를 가면 경호하는데 좀 아무래도. 경호에 하기가 쉬운데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곳에 가시다 보니까 경호상에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경호실에서는 난색을 표한 적이 많아서 주로 짧게 다녀오시고 관저에 주로 오래 계셨다. 관저요. 그리고 주로 계시는 동안 책을 봤는데 책 말고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전때 대통령처럼 깜짝 구상을 발표했었는데 임기 초 2004년도에는 책임 총리제를 발표해서 이해찬 총리가 실세 총리가 되어서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재미를 많이 받고 2006년도에 마지막 휴가 때는 아마 임기 말이라서 레임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FTA 문제, 또 한미 그 전시 작전권 통제 문제를 깜짝 제안했는데 임기 말에 진보 보수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아서 아주 그 정국 구상이 제대로 먹히지 않은 그런 그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장 입장에서 고마웠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미리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서울시에 홍보를 해준다 해서 되게 좋아했을 것 같긴 한데 그 대통령의 모든 발언, 언행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해석을 낳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외나 뭐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이렇게 관저에서 생활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 뭔가 본인이 좀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듯이 본인은 일 중독이라고 일 중독. 심지어는 뭐 토요일, 일요일 대통령이 그 청와대가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이지원이라 그래서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청와대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예전에 명함관리 시스템이라든 걸 개발하는 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면서 본인이 휴식을 취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일 중독으로 보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휴가도 휴가답게 즐기지 못한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다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시티 투어를 할 때 서울시장이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 휴가법입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첫 휴가는 역시 저도로 가셨다고 하고요. 무엇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 테니스 아니겠습니까? 독서는 꼭 들어갑니다. 모든 대통령들이요. 손자들이랑 같이 이제 저도를 가셨다는 거고 주요 전국 구상 가서 뭐 녹색성장이나 친서민 중도시로 이런 구상들을 저도 휴가에서 했다는 건데 역시 저희 패널은 막강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국장을 지내셨던 한호섭 전 국장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휴가를 깨알같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한 번 간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여름 휴가는 거의 대부분 다 저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1년도에 청남대를 가셨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게릴라성 그 호우 때문에 수해가 발생했고 그래서 급히 일정을 축소해가지고 그거 이제 상경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를 주로 가셨는데 저도로 간 이유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께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도가 기본적으로 경호상 굉장히 아주 편한 데입니다. 경호상 시설인데다가 그러니까 민간인들의 접근이 이제 용이하지 않아서 이제 보안도 충분히 유지가 되고 이제 그래서 저도를 활용했던 것 같고 주로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그 테니스, 그다음에 이제 독서도 하셨고 낚시 저기 이제 사진도 나오는데 낚시도 하셨고요. 또 서해도 꽤 즐기셨다고. 서해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서해를 굉장히 즐기셨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손자 손녀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바쁜 업무 때문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할 기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날에 이제 그
오라 그래서 사위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즐거운 세상 시간도 많이 이야기도 보냈었다고 듣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명박 대통령도 그 워커홀릭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실 때도 그랬지만 사실상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도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셨는데 네. 모든 대통령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략 그 휴가 시점이 7월 말에서 8월 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대충 이제 8.15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되게 8.15 때 뭔가 국민들에게 던지는 화두거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구상들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상반기 정국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면서 하반기에 곧바로 이제 정기국회가 시즌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정기국회에 맞게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번 하반기 정국 국회에 그 관철시켜야 될 법안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구상을 하고 연설문 같은 걸 다듬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 네. 이런 일들. 저기 이제 나왔던 대로 그렇죠. 녹색 성장이라든가 친서민 중도실현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 다 구상이 돼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미시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테니스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글쎄, 그건 뭐 제가 저도 테니스를 네. 제가 잘 치거나 뭐 이러지 않아가지고. 근데 네. 그 박형준 수석이 테니스를 상당히 잘 쳐요. 예. 그리고 뭐 그 아마추어 대회에서 상당히 뭐 입상도 할 정도. 네. 두 분이 치면 거의 뭐 이 상당히 선수급,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급들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즐기면요. 또 하나, 독서 같은 건 지금 저희가 본 대통령들의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휴가에서 하는 일인데 이 독서 목록 같은 것은 도대체 누가 권유를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보고서 나 이거 정말 읽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보통 이제 부속실에서 부속실에서 이제 대통령 휴가철에 맞춰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문 기사라든가 아니면 독서의 어떤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 그 압축을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2008년인지 9년인지 저희 홍보수석실 차원에서 이번 휴가 때 대통령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목록들을 만들었었고 그 해당 그 책들의 요지와 이 주요 컨텐츠들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보고를 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수석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부속실에서 그걸 총괄해서 보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책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독서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모두 여름휴가 때 독서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휴가 책. 자, 네 분의 된 대통령이 읽으신 그 대통령 시절에 휴가 때 읽으셨던 책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이 책들이 이번 휴가 때 대통령 이 책을 읽으신다라고 얘기하면 출판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에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석이 잘 돼 있다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이건 꼭 내가 한번 여러분들 권하고 싶어서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휴가 중에 여러 책과 보고서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마음으로 공감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우리나라의 우수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잘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현정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대통령. 이 대통령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뭔가 국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보고는 많이 봤지만 새로운 어떤 구상을 하고 조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측면에서 많은 책을 읽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좀 선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주로 미래학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많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굉장히 다작을 읽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 책 읽는 비서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책을 썸머리해서 리더십 관련한 거를 요약해서 대통령한테 전달해주는 그 담당 비서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에 대한 어떤 집착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을 한번 나오면 이 출판계가 술렁이죠. 이게 뭐 어떤 이 대통령이 읽었다 해서 책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출판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대통령이 어느 것을 읽는지 이 상당히 로비도 대단한 로비입니다. 그랬겠네요, 진짜. 자, 이제는 바로 직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휴가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휴가. 자, 이걸 저희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때 유명했던 저도의 추억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저도의 추억. 그런데 탄핵의 시발점이다. 저희가 왜 이렇게 물음표까지 붙이면서 얘기를 했냐면요. 2013년 7월달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번째 휴가를 이 사진이 찍힌 저도에서 보냈습니다. 그 사진이 또 한 5장 정도 공개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휴가 끝나고 첫 번째 했던 정치 얘기가 뭐냐면 8월 1일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합니다. 기춘대원군의 등장을 구성한 게 저도의 추억과 같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 있고요. 이 얘기가 왜 다시 나오냐면요. 작년 11월에 태블릿 PC, 최순실 씨와 태블릿 PC가 쏟아지면서 거기에 저도의 비공개 사진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면서 혹시 저도에서 측근들과 기춘대원군의 등장을 의논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태블릿 PC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저도에 함께 있었다. 네. 내지는 최순실 씨도 동행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물론 김기춘 전 실장은 부인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도 동행한 것이 확인된 바가 없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대통령이 저도에서 전국 구상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최순실 씨와의 그런 모종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언론에서 주목받았던 것이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3년에 저도 휴가가 많은 언론으로부터 다시 재조명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또 생각해 볼 게 이제 지난해가 마지막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휴가였잖아요. 그때 당시 가장 화두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였는데 그때 전격적으로 우 당시 수석을 경질시켰더라면 이후 전국이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지난해 여름 휴가 조금 다르게 보냈더라면 정말 전국이 다르게 펼쳐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여름 휴가가 왜 중요하냐면 예. 여름 휴가 때 대통령의 귀를 잡는 사람이 정말 실세입니다. 여름 휴가 때 대통령 때는 뭐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도 그렇죠. 있지만 대통령이 여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사람을 부른다든지 들으면 이게 뭔가 하나 이제 머리에 꽂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세가 되는데 사실 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시 허태열 비서실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에 갔다고 사실 저도에서 1박밖에 안 했어요. 네. 바로 청와대로 와서 관저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딱 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된 게 허태열 경질, 김기춘 임명. 네. 바로 그게 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 휴가 때 도대체 누가 대통령의 귀를 장악을 했는가.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당시에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한테 귀를 장악을 했고, 네. 자,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뭔가 강하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정말 김기춘 실장이 기용이 됐고, 청와대도 완전히 개편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의 이런 휴가라는 게 보면 예. 국정의 중요한 흐름의 어떤 갈림길인가 동시에 예.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 비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뭔가 은밀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간의 기자들은 정말 대통령의 휴가와 함께하는 사람이 실세 중에 정말 실세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를 어디로 가실 것인가? 국내에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양산으로 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 네. 저희가 직접 한번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대선 직전에요. 문 당시 후보에게 완벽한 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휴가가 어떤 날입니까? 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양산 집에서 애완견 마루를 산책시키고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집 앞 개울에 발 담근 채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날. 이거 정말 가장 모든 사람들이 그리는 여름 휴가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그 전임 대통령들하고 차별점이 있다면, 예. 차별점이요. 그러니까 확실히 쉴 때 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사실 이전까지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쉴 때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늘 처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신이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적인 어떤 현안에 늘 네. 이 맞닥뜨려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항상 무슨 사건들이 터지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국회 난제들 앞에 지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쉬어도 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말씀을 들으면 모든 걸 좀 놓고, 예. 소위 뭐 그런 얘기하죠. 멍 때린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모든 걸 좀 놓고 완전히 정말 일상 이 업무로부터 많이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양산에 갈 경우에 네. 저걸 꼭 양산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양산에 갈 경우 아마 보안이나 아마 경호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고, 네, 그런 문제들 좀 걱정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 경호의 문제가 대통령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경호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들 때문에 과연 양산에 갈지 저는 잘 근데 또 모르겠어요. 양산에 가시면 지금 뭐 지지율이 엄청나게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 양산 주민들은 은근히 오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네. 멀리서 TV로만 보다가 네. 고향에 계신 주변
분들 환영할 텐데 예. 문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연차를 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혀서 예. 휴가를 길게 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그 온전하게 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외치를 끝내고 예. 이제 추경까지 마무리한 마당에 향후에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검찰개혁부터 시작해서 국방개혁, 교육개혁 등 개혁 드라이브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8월, 9월 국회가 휴직인 하한기입니다.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휴가 기간에도 이런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어떻게 초동을 잘 밟아서 네. 국민들의 여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온전하게 쉬는 그런 휴가가 되기는 여전히 어렵고 어렵다. 전직 대통령들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전국고상에 몰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라는 광고 카피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 돌아오셔서 또 전국 열심히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